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61호에 게재된 소니의 산업 드론 사업 참여, 자율비행 레벨4 실현을 위한 과제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10월호 79에서 88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일본 국내 드론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검 업무나 농업과 물류 등의 산업 용도에서 본격적인 드론의 활용과 중국산 드론에 대한 보안 우려를 배경으로 국산 드론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드론의 기체 사업에 소니등이 뛰어들었으며, 한편으로 도심부에서의 비행 금지의 해제가 2022년 12월로 정해져 있어 각사의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니에서 개발을 총괄하는 AI 로보틱스 비즈니스 담당의 가와니시 상무는 사내에서 드론이 이미 범용화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두 가지 점에서 소니가 드론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드론에 의한 영상 크리에이터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산업 드론에서 요구되는 기술이 기존의 취미용에 비해 훨씬 높아져서 소니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소니그룹은 2021년 10월 하순 이후에 자사 개발의 공중 촬영용 드론 에어픽 S1을 발매할 예정인데, 영상 제작에 종사하는 크리에이터용입니다. S1은 크리에이터가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공중 촬영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동 성능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지 상태로부터 80km의 속도에 이르기까지 약 3.5초의 가속, 최대 각속도 180도의 선화 성능 등이 있으며, 최대 풍압 저항에서 20m/s라는 비행 안정성을 실현했습니다. 에어픽 S1의 준민한 운동 성능을 실현한 요소 기술은 17인치의 프로펠러와 브러실리스 모터 등입니다. 높은 가속도를 내려면 저회전 시에도 높은 부력을 얻을 수 있는 프로펠러가 필요했는데, 소니가 처음으로 다루는 부품이었으므로 공력 특성을 시뮬레이션하면서 다양한 형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S1에는 실내나 교량 아래 등 GNSS 전구 치기 위성 시스템에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 벤처기업이 주류를 이루었던 드론의 기체 개발에 뛰어든 대기업은 비단 소니그룹만이 아닙니다. 소프트뱅크는 후타바 전자공업과 공동으로 점검 및 측량 용도의 드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가을에는 현장에서의 실증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타바 전자가 개발한 내풍 성능이 최대 15m/s로 높은 FMC02를 베이스로 소프트뱅크가 도입 현장의 요구에 맞춰 요건 정의를 통해 커스터마이즈를 합니다. 소프트뱅크가 제공하는 고정밀도 치기 서비스 이쯤일에 대응하는 것으로 오차 수센치의 비행 제어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위치 정밀도가 높아 벽면에 1에서 2m 거리에 붙여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으며, 돌풍이 몰아쳐도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서 매회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는 점검 작업에서 그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드론 기체 사업의 대기업의 참여 배경에는 점검, 측량, 농업, 물류라고 하는 산업 용도의 드론 활용에 큰 비즈니스 찬스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프레스 종합연구소의 드론 비즈니스 조사 보고서 2021에 따르면 국내 드론 시장은 2020년에 1,840억엔 규모였던 것이 산업 용도의 성장으로 2023년도에는 3,984억엔, 2025년도에는 6,485억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드론이 실증 단계를 거쳐 현장 도입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으로, 예를 들면 새로운 움직임으로서 드론 물류의 비즈니스화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전용 기체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용도로는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취미용이나 공중 촬영용 드론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 고기능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중 갈등을 발단으로 중국산 드론의 보안 우려로 인해 정부가 주도하는 교량 철탑 등의 인프라 점검 분야에서 국산 드론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소프트뱅크가 개발을 추진하는 배경에도 정보 관리의 관점에서 국산 드론의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2, 제3의 요인에 의해 지금까지 드론 시장에서 약 70%의 시효를 자랑하고 있던 중국 DJI의 과점 상태가 붕괴될 것이라는 기대가 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인지대에서의 목시외, 보조자 없는 레벨4에 의한 비행이 2022년 12월경에 해제된다는 점으로, 이로 인해 곧바로 도심부에서의 활용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한 커다란 이정표인 것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니온 유비는 2011년 6월에 기체개발의 국내 탑 벤처기업인 ACSL과 우편 물류 영역에서의 제휴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는 일본 우정캐피탈을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약 3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드론 물류를 최초로 도입하는 것은 한 집당 배달 비용이 높으며 배달원의 부담도 큰 중산간 지역 등의 과소지역으로 보편적인 서비스인 우편 배달은 고비용이라고 해서 법률상 철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드론을 활용하여 배송을 무인화함으로써 가능한 한 코스트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무엇보다도 드론만으로는 배달이 완결되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 배송 로봇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 물류 사업자가 참여하는 드론의 물류 사업화에 대한 노력도 추진되고 있는데 세이노 운수의 모기업인 세노홀딩스와 업무 제휴처인 드론 벤처기업인 에어로넥스트는 야마나시현 고스케촌에서 2021년 4월 말부터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트럭에 의한 기존 물류의 라스트 원마일에 드론 배송을 통합한 물류의 서플라이 체인 스카이 허브를 구축했는데 고스케촌 안에 지상 물류와 드론 배송의 허브인 드론 창고를 설치하여 에어로넥스트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마나시현 오스키시에서 산길을 지나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고스케초는 물류 사업자에게 있어서 배달 한계 지역이며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화물이 한 개일지라도 운전사 한 명이 오랜 시간에 걸쳐 트럭을 몰고 와야 하기 때문이죠. 세노홀딩스의 라스트 원마일 추진실 실장 가와이 씨는 드론을 물류의 일부에 도입해도 비용 면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에 무인화 등 트럭 수송에는 없는 메리트가 있는 반면 바람이 강하면 띄울 수 없거나 무거운 짐은 운반할 수 없는 등 사용하는 데 과제가 있다는 것도 파악되고 있으며 드론과 트럭의 조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카이 허브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일반 택배 배송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입 시에 드론 배송이라고 하는 선택사항을 고르면 지금까지는 배송센터로부터 물류 사업자가 트럭으로 자택에 짐을 배송했던 것에 반해 드론이 집 근처에 있는 드론 스탠드에 짐을 배송한다는 점입니다. 이용자로서는 스탠드로 짐을 가지러 가는 수고가 늘어나지만 지금까지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짐을 찾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게 됩니다. 에어로넥스는 ACSL과 물류 전용 기체를 개발 중으로 2022년도에 양산화를 예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 배송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에어로넥스가 특허를 갖고 있는 중심 제어 기술 4D 그래비티를 탑재함으로써 일반 드론보다 내풍성이 높고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멀리 짐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배송 중량은 당초 사용하던 ACSL의 드론 ACSL PF2의 2.5kg보다 2배로 늘어납니다. 세이노홀딩스와 에어로넥스트는 스카이허브를 전국의 816곳의 시정촌에 있는 과소지역에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이미 2021년 8월에는 홋카이도의 가미시호로 마을과 포괄적인 제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드론 물류는 과소 지역에서부터 비즈니스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섬이나 일부 산간 지역 등에서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멀티콥터형의 드론을 사용할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이라면 최대 비행시간이 30분 정도로 평균 10m/s 정도의 속도로 항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20km도 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보다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멀티콥터형과 같이 이착륙의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정익 VTOL, 수직 이착륙 드론입니다. 예를 들어 아나홀딩스와 독일의 윙콥터는 2021년 4월 윙콥터 198을 활용한 의약품 및 생필품 등의 드론 배송 사업화를 위해 업무를 제휴했는데 일본에서의 배송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1탄으로서 2021년 3월에 나가사키현 고도시의 후쿠시마와 후가시마 간에 의약품 배송 실증을 실시했고 2022년부터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소니그룹 및 스미토모 상사, 로봇 개발에 ZMP가 출자하는 벤처기업 에어로센스는 자사 개발의 고정익 VTOL 드론 에어 로봇 윙을 활용한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센스는 2021년 7월 LTE 통신 모듈을 탑재한 에어 로봇 윙을 이용하여 홋카이도 기타 히로시마시의 왕복 20km 구간에서 의약품을 배송하는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드론에서는 2.4GHz의 무선 통신으로 비행을 제어하지만 전파가 닿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장거리 배송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LTE 통신의 채택으로 목시 외에서의 원격 제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에어로보윙은 최대 속도 100km로 항행하며 최대 50km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으며 운송 중량은 1kg으로 수송 물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측량 용도 등에 대한 전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산 드론의 보안에 대한 우려는 국내에서도 정보 조달 및 전력회사 등 인프라를 보유한 민간 기업에서 높아지고 있으며 국산 드론 개발 프로젝트가 여러 조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니도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가 2020년 5월에 스타트한 안전안심의 드론 기반 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정부 공공부문 및 민간 인프라 사업자 등의 업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표준 드론의 설계 개발 및 일본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태 시스템의 양성입니다. 니도는 2021년 4월에 시험 제작기를 보도진에 공개했는데 자율비행에 대응한 멀티콥터형 소형 공중촬영 드론으로 무게는 1.7kg이며 비행시간은 30분으로 주로 재해 상황의 확인이나 인프라 점검 등에서의 사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관해서는 기체의 탈취나 도찰, 데이터의 도난 등을 막기 위해 ISO 14508에 준거한 시큐리티 대책을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 암호화 외에 드론이 취득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암호화를 하거나 클라우드에 상호 인증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개발 중인 드론은 2021년 가을 이후에 완성되어 2021년도 내에 입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4일 드론 산업의 미래에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될 법률이 일본의 제204회 정기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항공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로 항공법의 드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비행 위험의 정도에 따른 새로운 비행 규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포인트는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유인지대 제3자 상공에서의 보좌자 없이 목시외 비행, 이른바 자율비행 레벨 4의 실현입니다. 이로 인해 도심부를 비롯한 드론의 적용 영역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계 관계자는 도심부에서의 비행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도시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드론이 활용되는 것은 과소지역이나 산간지역 등에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실증이 축적되고 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레벨 4의 해금이 드론 산업 확대에 곧바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차가 왕래하는 도로나 다리 위를 드론이 통과하는 경우 차가 지나갈 때까지 상공에서 대기하거나 다리를 피하는 경로를 통하는 등 운영 면에서 수고나 비용이 드는 일이 많은데 레벨 4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없애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3자 상공 비행이 허가되는 레벨 4 대응의 드론은 어떠한 사양일까요? 실은 현 시점에서 틀만 정해진 단계로 자세한 것은 지금부터 채워나가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드론과는 안전성이나 신뢰성이 형격이 다른 차원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벨 3의 경우 지상은 무인이 전제되어야 하며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상에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것이 기본이지만 레벨 4에서는 지상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코 아래로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시스템으로 새로 도입되는 것이 자동차 검사에 해당하는 기체 인증 제도로 양산기의 경우에 기종별 형식 인증과 기체별 기체 인증의 2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안전 기준의 기준이 되는 수치 등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심사 기준은 결국 신뢰성 시험을 반복하여 통계적인 숫자를 만들게 될 것이며 분명한 것은 배터리, 기판, 마이크로 컴퓨터, 프로펠러 등 부품 수준에서 신뢰성 담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복 설계도 필수가 되는데 예를 들면 탑재하는 배터리는 한 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드론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기체 인증 제도의 도입은 국내 부품업체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비용인데 레벨 4의 기체는 지금까지의 비용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고 하며 안전성, 신뢰성과 비용의 절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등의 레벨 4 기체의 개발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중력 축전 시스템의 대두, 미국과 유럽, 소프트뱅크 출자 등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